5월 1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14,74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007명, 완치 3,063명으로 집계되어 6.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상황 속에서 병원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의 82개 병원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명목으로 약 150만 달러를 성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1,0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건강보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업인과 경제학자들이 최근 정부의 이동 제한 규제 완화의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위원장은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전염 위험이 높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 경제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제개혁센터의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경제를 재개하기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며 정부가 코로나 규제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경제 회복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할랄인증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식품 소비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할랄 식품에 대한 관심과 선호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 경제 규모는 2,188억 달러이며 2025년까지 3,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과대 연구팀은 환자 간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라이사라고 불리는 이 로봇은 높이 1.5m로 4개의 선반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무게 50kg의 물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로봇이 의료진 대신 환자들에게 의복이나 음식, 의약품 등을 운반하여 부족한 개인 방호복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들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화상 상담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라바야 공과대 연구팀은 라이사가 대학병원에 배치되어 의료진과 함께 실험 운용하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향후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사태로 총 55명의 의료진이 희생되었으며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개인 방호복 부족으로 인해 전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최악의 실험난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쌀을 무료로 배급하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등 수도권에 일명 쌀 ATM 10대를 설치했습니다. 해당 쌀 배급기는 하루 1,000명에게 1.5kg씩 총 1.5톤의 쌀을 지급하게 됩니다. 쌀 배급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실업자, 무주택자 등 빈곤층이며 쌀 ATM기 옆에는 정부 보조 인력이 배치돼 있어 완전 자동으로 쌀을 주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정확한 양을 빠른 속도로 배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 쌀 배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25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쌀 ATM을 활용해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할 계획이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도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은 7월 5일부터 발효되며 이 협정에 따라 양국의 교역품들은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호주에서 수입하는 냉동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호주와의 무역에서 지난해 3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제품, 목재, 섬유, 전자제품, 통신도구 등 일부 인도네시아 제품의 호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이번 협정을 통해 고등교육, 직업교육, 건강관리, 건설, 에너지, 광업 및 관광 부문에 더 많은 호주의 투자를 유치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분기 호주의 투자는 321개 프로젝트, 8,8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무역부 국제무역협력국장은 양국의 기업들이 해당 협정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가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91년부터 29년간 자카르타 중심부의 자리를 지켜온
인도네시아 맥도날드 1호점이 폐장하였습니다. 해당 매장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영업을 종료하였고, 이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 맥도날드 1호점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해당 매장의 폐장 이유는 입점된 사리나 쇼핑몰의 노후로 인한 대대적인 건물 개보수 공사 때문입니다. 국영기업 소유인 사리나 쇼핑몰은 개보수 공사 이후 인도네시아 명품과 지역 중소사업자 상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사리나 백화점의 개보수 공사는 6월부터 시작해 내년 5월에 완공될 계획이며, 맥도날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더라도 사리나 쇼핑몰의 매장을 다시 오픈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 인도네시아는 1호점의 직원 100여 명을 다른 매장으로 배치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유튜버가 벽돌과 쓰레기를 담은 라면 박스로 반둥의 길거리에서 아이들이나 트랜스젠더들에게 선물하는 악의적인 장난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악질적인 장난에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서부자바 주지사도 해당 유튜버의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굴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해당 유튜버의 장난이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자선의 의무를 폄하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의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해당 유튜버를 체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4년이며, 고의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수마트라 북부의 벨라완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 화재가 나서 7명의 사망자와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조선 자그릴라호는 총 5번의 폭발음이 들렸고, 불길은 250m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 공중을 뒤덮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50명의 승무원이 배에 고립되었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일부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은 형제관계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소방관들의 필사적인 진화 작업으로 오전 8시에 발생한 화재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불길이 잡혔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다음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수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